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일창조 돌봄의 영성, 파커 네. 파머가 쓴 책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파커 파머가 지은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책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되게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비통한 자들을 위한 네, 정치학. 그래서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은 어떤 걸까 굉장히 궁금했고요. 또 이 부제가 또 왜 민주주의에서 마음이 중요한가 이런 부제도 이 책의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로 끌리는 문구였어요. 전 보면서 네. 신기하다. 민주주의랑 마음이 연결돼? 막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마음 하면 사실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그런 네. 단어라고만 생각했는데 네. 이게 전체 사회 뭐 민주주의 제도 뭐 이런 것들의 이 단어를 이제 사용해서 마음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특이하게 네. 여겨졌습니다. 네. 1장 살펴보면요. 그 제목이 민주주의의 생태계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여기 50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긴장이라는 것을 가능하면 줄여야 한다고 여기지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할 에너지로 바라보지는 않는다. 긴장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건강을 해친다. 그러므로 이런 웰빙의 적들을 줄이거나 제거해야 한다. 유해 물질이 나오는 작업장이나 난폭한 인간관계 또는 몸과 영혼에 가해지는 다른 공격으로부터 스트레스가 오는 것이라면 그러한 조언은 훌륭하다. 하지만 낯선 생각이나 가치 경험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바로 그 때문에 어떤 정신의학자들은 디스트레스, 부정적 파괴적 스트레스와 유스트레스, 긍정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를 구분한다. 이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하다.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음을 더욱 광활하게 하고 너그럽게 만들어준다. 이런 종류의 스트레스를 거부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물론 우리 사회도 위축되고 정체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긍정적인 좋은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스트레스도 있고 뭐 부정적인 스트레스도 있는데 이런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거부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물론 우리 사회도 위축되고 정체된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갈등이 없는 상태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상태여야지만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사실은 갈등이 늘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사회 속에서.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죠. 사람 관계, 인간 관계에서도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갈등이 있다는 걸 그냥 인정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갈등을 전환해서 평화로 만들 것인가, 어떤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갈등 전환학이라는 학문도 나오고 그거를 이제 제가 또 들어보니까 이 파커 파머가 거기 갈등 전환 전문가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이 있으면 엄청 불편해했어요.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지? 그리고 갈등이 있으면 안 되는데 갈등이 있으면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막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그냥 갈등 그 자체를 인정하고 그 긴장감에도 좋은 스트레스도 있고 나쁜 스트레스도 있으니까 무조건 스트레스를 나쁘다고 볼 필요가 없다. 이런 게 한편으로 저한테 좀 큰 위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실생활에서도 네. 처음에 이제 뭐 남녀가 결혼하면 부부관계에 들어가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싸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우 저 부부는 너무나 환상적인 커플이야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부부싸움 없는 부부는 없다잖아요. 그거와 그렇죠. 마찬가지로 늘 그 갈등이 존재하고 싸움이 존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속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갈까 이렇게 모색하는 것처럼 우리 이제 사회도 우리 사회도 그런 갈등 관계가 여러 겹으로 막 중첩돼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고 그런 뭐 우리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갈등 자체를 그냥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원래 갈등은 존재하는 거다라고 시작을 하면은 좀 마음 자세도 조금 달라질 것 같고 불편함이 좀 덜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저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그런 긴장 관계, 갈등 상황을 회피하거나 그거에 피해서 이제 뭐 도망가거나 거기에 또 맞서서 싸우거나 이러지 말고 그냥 그 긴장 관계 그 상태 그대로를 끌어안으라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대로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살면서 이렇게 긴장을 끌어안고 이렇게 네.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일부러는 못하는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 처해졌을 때 사실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제 사생활이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 생활이라 좀 그런데 예. 어려운 뭐 가족 간에 이제 뭐 부모님의 돌보는 문제라든가 무슨 가족 간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갈등을 회피하고 싶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살아가고 싶지 않지만 그 상황에서 계속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갈등이나 뭐 긴장 관계 그런 어려운 상황을 그냥 안고 가는 수밖에 없다는 때가 사실 5060 세대가 좀 60까지는 아니네요. 50 세대가 좀 낀 세대라고도 요즘에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 네, 예. 부모를 돌보는 문제가 있고 또 자녀를 자식. 돌보는 문제가 있고 예,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낀 세대로서 부모와 자녀에 대한 책임 둘 다를 동시에 지고 있는 세대라서 여러 가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그런 노인 문제가 많이 가정마다 발생하고 또 그것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긴장 관계를 주는데 그것을 회피할 수 없겠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도 갈등은 꼭 일어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났다고 해서 상대방하고 싸우거나 저항하거나 이러기보다 그 갈등을 인정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평화로운 관계로 다시 갈 것인지 뭐 그런 것을 이 책에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연이어 그 53페이지에 그 민주주의는 긴장에서 유발되는 에너지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러일으키도록 의도되었다. 댐에 가득 찬 물의 에너지를 사용 가능한 힘으로 바꾸는 수력 발전소와 같은 사회적 과정을 통해 갈등의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제도는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것은 아니다. 갈등을 끌어안으면서 창조성으로 전환시켜 새로운 생각과 행동 양식 그리고 서로에게 개방적일 수 있는 시민과 시민 지도자들에 의해서 작동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긴장을 끌어안는 것은 잘 단련돼 민주주의가 번창하려면 우리의 마음과 제도가 함께 작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이 갈등 관계를 전환시켜서 잘 긴장을 끌어안아서 창조적인 미래, 뭐 창조적인 공동체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그 마음 상태가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그냥 처음부터 저절로 되는 거는 아니고 단련된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긴장해서 이렇게 막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긴장된 에너지를 이렇게 누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억압. 이 긴장이 불편하니까 이거를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계속 눌러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반대로 그거를 발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장돼 있는 그 상태를 막 눌러서 내 안에 가두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막 그걸 이제 터트려서 뭐 결과에 어떻게 되든지 뭐 이렇게 말하자면 좀 저항하는 쪽이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터트려서 뭔가 결과가 나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막 뿜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긴장을 해소해버리는 그런 쪽에 저랑 반대네요. 저는 이렇게 네, 억압, 네, 이쪽은 네. 분출. 네. 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 긴장을 계속 끌어안으면서 거기에서 서로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 평화로운 관계 그런 상태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긴장을 억압하는 거, 선생님이 긴장을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 둘 다 안 된다는 거죠. 좀 끌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끌고 가라는 거죠. 예. 네. 혹시 뭐 일장에서 이에 관련해서 더 이야기하실 거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저도 이렇게 밑줄 긋고 읽은 거는요. 네. 그러니까 나와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줄이라고 이제 요청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목소리 큰 사람한테 목소리 작은 사람이 어떨 때는 이렇게 시끄러워 목소리가 너무 크네 하고 짜증낼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이제 목소리의 크기가 또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작게 얘기해도 크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크게 얘기한다고 해도 작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는 단적인 예지만 사람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일단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당위성만 가지고 생각할 때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 당위성만 주장하게 되면 사실은 갈등이 아주 중폭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싸움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뭐 민주주의의 사회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아하게 포인트인 것 다양성을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인정하자라고 얘기를 네, 하지만 네. 막상 이렇게 상황에서는 당위성을 자꾸만 주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그 이야기하는 게 당파주의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파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것은 안 된다. 상대방을 네, 악마화하는 네, 것은 안 이제, 된다. 하지만 네. 당파 자체는 네, 그대로 당파주의는 존중을 하고. 있을 수 있다. 네, 악마화하지는 말아라.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나는 중요하게 본 게 부서진 마음의 힘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케이커 교도 존 울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책의 배경은 미국의 그 인종차별주의 사회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인종차별 사회에서 있었잖아요, 미국이. 그런데 이제 이분은 케이커 교도였는데,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 평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믿는 기독교 종교는 인간이 평등해야 되는데 사회의 현실은 평등하지 않은 거예요. 그 괴리를 현실과 이 당위성의 그 간극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럴 때 이제 사실 사람이 마음이 부서지죠. 그럴 때 네. 비통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비통한 자들은 그런 순간에 비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마음에 힘이 있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년간이나 자기 마음의 그 진실을 가지고 꾸준히 그 진실함을 그대로 견지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긴장 상태에 있는 것을 어떻게 단순간에 그냥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현실은 이렇고 당위성은 이런데 그 사이의 긴장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그래도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진실, 믿음의 진실을 가지고 20년간 꾸준히 말하고 그런 태도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중에는 그 케이커 교도 전체가 바뀌고 거기에서 이제 지하철도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뭐 인종차별에 의해서 이렇게 억압받는 그 노예들을, 흑인들을 뭐 캐나다나 자유국가로 이렇게 내보내주는 그게 이제 지하철도라는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이제 네트워크 운동을 하고 그런 일까지도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국 사회가 인종차별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뭐 공적으로는 일단은 평등한 사회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그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네. 이번에는 2장 저절로 시민이 된 사람의 고백 이런 제목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이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이견을 내는데 자신 없어 한다. 우리를 성장시킨 교육, 종교, 제도들은 우리를 드라마의 배우가 아니라 관객의 일원으로 취급한다. 그 결과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정치를 스포츠처럼 관람한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자신의 견해를 찾아내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나는 실제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관객으로 이렇게 보고 네.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서도 저는 계속 이렇게 관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서도 얼핏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요즘에는 이제 청와대 민원 민원 서명하는 거, 청원하는 거 저도 그런 한번 서명해봤어요. 네, 그런 걸로 좀 주로 많이 저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는 것 같고요. 네. 아니면 이제 제가 속한 뭐 여성 단체에서 그 단체에서 이제 어떤 입장 표명을 할 때 최근에 같은 경우에 이제 낙태죄에 대해서 입법 개정을 했었잖아요. 이 네. 낙태법에 대해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개정안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여성계 쪽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의견 제시 뭐 이런 거 할 때 제가 개인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속한 단체에서 이렇게 같이 그 이제 함께 의지를 표명할 때 거기에 같이 동의하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개인이 하기는 참 어렵죠. 예.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연대에서 하는 게 굉장히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힘을 주고 결국 연대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이뤄나가는 것도 어떤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비통한 자들의 마음이 부서진 자들이 함께 연합해서 일을 할 때 그 네. 비통함을 이렇게 새로운 에너지로 일궈 나갈 네.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자도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네. 아까 말했잖아요. 그런 갈등, 관계, 갈등의 그 순간, 그 긴장 관계를
꾸준히 그냥 끌어안고 계속 가라고 그러잖아요. 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네. 섣부르게 그걸 성급하게 결론 내지 말고. 네. 근데 이제 그런 태도를 보일 때 어떤 면에서 객관적으로 옆에서 보면 아, 저 사람 뭐 굉장히 이제 신중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아, 저 사람 굉장히 비겁하네. 지금 빨리 결정해서 뭔가 행동해야지. 지금 상황이 이런데 가만히 있어. 생각만 하고 있다고 무슨 뭐가 일이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순간에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긴장을 끌어안고 있고 근데 이제 그게 개인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사실 어떤 실천 행동으로까지 가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공동체의 중요성, 같이 이제 연대하는 거,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과거부터 많이 했는데 사실 혼자서 뭐 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근데 내가 같은 목표를 이제 갖고 있는 그리고 그 목표 지향이 같은 그런 그룹에 그런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을 때는 어떤 결정하고 뭐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하다는 것을 저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짐을 나눠지니까. 그렇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다른 사람이 생각해서 같이 이제 그 의견을 같이 모을 수 있고요. 정말로 객관적인 그 결론을 낼 수가 있고, 그 객관적인 결론 하에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어떤 행동, 시민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 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의 한 시민으로서 같이 행동할 수 있고, 뭐 같이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대표적인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지금 뭐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는 정말 우리 여성들이 끌어안고 해결해야 돼.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좀 알려줘야 돼 하면서 이화여대 그 윤종옥 교수님이 사실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사무실을 찾아가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러면서 정신대 문제 그 신고 전화가 처음 개설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신대 그 당시에 이제 할머니들이 뭐 전화도 오고 이렇게 하면서 시작된 운동이 지금은 전 세계적인 여성 운동이 됐잖아요. 네, 네. 그것도 사실은 한 개인이 만약에 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이제 단체가 막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일하는 단체에서 거기에서 같이 연대를 했기 때문에 그 활동에 같이 인볼브 할 수 있었지 저 혼자 만약에 했으면 뭐 어쩌다 한번 수요시 한번 가고 말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공공의 책임 뭐 같은 연대 이런 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주의가 꽃피우기 위해서는 함께하고 연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네. 예. 88페이지에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민주주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의 일부는 우리와 다르게 사는 사람들 속으로 경계를 넘어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경험이 우리의 다친 마음을 부수어 열도록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사실은 이렇게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이랑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그 나물에 그 밥인 거예요. 네. 그죠? 네. 근데 완전히 좀 이렇게 다른 집단이나 다른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다른 것들을 많이 배우고 풍성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자기의 그 한계라든지 경계를 넘어 들어가야지 이렇게 민주주의도 발전하고 풍성해지는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네. 끼리끼리 모이는 게 네. 때로는 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의 폐해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된다. 그렇죠.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집단이 돼버리면 사실 그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사실은 뭐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저해하는? 그룹들이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면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이 타인의 그 영역으로 같이 서로 드나들 수 있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한테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죠? 네. 예. 그리고 5가지 마음의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전 이걸 보면서 겸손함과 뻔뻔스러움의 마음을 갖추면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시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뻔뻔스러움이란 나에게 표출할 의견이 있고 그것을 발언할 권리가 있음을 아는 것이다. 겸손함이란 내가 아는 진리가 언제나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이고 전혀 진리가 아닐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내 의견을 분명하고 자신 있게 발언하는 것만큼 타인에게 열린 마음과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진리는 항상 양극단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살아가면서 사실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어느 한쪽은 굉장히 정답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겸손한 거 좋잖아요. 그렇지만 겸손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그리고 사실은 뻔뻔한 거는, 지금 표현이 뻔뻔하다고 이야기했지만, 당당함, 자기 주체적인 삶, 독자적인 삶,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거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거기에 겸손함을 같이 미덕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양 날개를 항상 가지고 좌우를 가지고 같이 가야 네. 이게 뭔가 온전한 것이 되는데 네.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사실 사람이 그러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그러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함께 모이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죠? 신이라면 그게 정답을 딱 내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인 다음에는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그 긴장 속에 굉장히 어떤 살아가는 거, 뭐 그것이 삶의 정답이 아닌가. 이 저는 부분도 긴장 그렇게 속에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걸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하면서 살다 네. 보면 긴장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저도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한 긴장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내가 긴장 가운데 사는 것 자체를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 했어요. 네. 근데 그 생각을 바꾸면 그냥 긴장이 있는 것도 당연한 거고 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도 있고 나쁜 스트레스도 있고 스트레스를 사람이 어떻게 살면서 안 받기만 하고서 살 수 있겠어요. 그냥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현재 나에게 닥친 삶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접촉면을 넓혀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좀 더 이렇게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저는 이제 또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은, 사람이 너무 힘든 상황에 있으면 사실 원래 당위적으로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원래 그게 좋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 어려울 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좀 잠시 피신해가지고, 여기선 피신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어느 정도 자기의 그 여유로움을 좀 갖는 것도 자기를 다시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잠시니까 네, 네. 가능하고 해도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렇죠. 예, 예. 네, 네. 또 이 장 보시면서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게 여기 겸손함과 뻔뻔스러움 양날개를 예, 계속 예.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신건강 지난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뻔뻔하다는 건 자기 독자성 그런 주도적인 삶 이런 거와 연결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겸손하다는 건 포용성, 유연함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거랑도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정말 창의적인 삶이 나온다. 이제 창의성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신건강에 필요한 지표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게 어디서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쪽에 딱 뿌리를 이렇게 박는 게 정직한 거고 깔끔한 거고 좋은 거라고. 그래서 한쪽에 줄을 서야 된다고. 어렸을 때 왜 그렇게 네.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중도에 서 있거나 어정쩡하게 서 있고 아. 그러면 쟤는 비겁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우리가 그렇게 보통. 살면 안 되고 막 이랬었어요. 보통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뭐라 그러죠? 제 생각은 있지만 그거를 막 주장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네. 다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어느 그렇죠. 순간서부터 저도 인지를 하고 네. 그리고 뭐 들어보고 뭐 죽고 사는 일 아니면 그냥 웬만하면 뭐 넘어가 네. 주지 뭐 막 이런 네. 생각도 있고 좀 네.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 반대의 경우를 좀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사실은 늘 신중한 타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바로 가감하게 빠르게 판단하고 가감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 가감하게 행동이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오해하시는 것처럼 나는 굉장히 비겁한 것 같고 사람들은 그런 나에 대해서 굉장히 비겁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나 스스로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정말 용기가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고민이 이 정신건강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이게 유연해야 되고 사실은 독자적이고 이렇게 포용하고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굉장히 저는 이미 그런 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비겁하다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내가 정신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면이었구나. 내가 굉장히 유연한 거였구나. 포용력이 좀 더 큰 거였구나. 이런 것을 사실 깨달으면서 굉장히 저는
좀 해방감이랄까요? 굉장히 그렇죠. 저에 대해서 그렇죠. 비겁하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됐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깨달음을 얻은 것 중에 하나라 제가 이거를 굉장히 어디 가서나 좀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쪽 극단에 갔다 저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쪽 극단에 한번 가가지고서 이렇게 막 명확한 거 좋아하다가 그러다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완전히 이쪽으로 와가지고서 전혀 의사표명을 안 하고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렇죠. 또 가야죠. 이제 또 가야죠. 이게 의사 왔다. 표현으로 가야지. 이게 계속 왔다 네. 갔다 하다가 네. 어느 때는 머리도 아프고 이게 도대체 뭐가 네. 맞는 거야? 뭐 막 계속 네, 그러면서 네. 혼돈스럽기도 하고 네. 막 많이 좀 그랬던. 예. 그래서 왜 건강한 숲을 이야기할 때 그냥 똑같은 단일종 나무들이 쭉 있는 숲은 건강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뭐 침엽수도 있고 하렵수도 있고 뭐 작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다양한 종이 있는 그 숲이 건강한 숲이래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 사는 이 사회도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래야지 다 한쪽에 막 굳건하게 자신의 뭐 주장을 하는 사람만 있다던가 아니면 너무 자기 의견 없는 사람만 있다던가 이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합력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고 합력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치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뭐 더 나누실 거 네, 없으면? 말씀 예. 다 드렸습니다. 예. 3장은 정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갈등이 없는 공공 영역을 상상하지도 염원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죽음이 없는 삶을 염원하는 것과 비슷한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갈등은 추방된다. 물론 갈등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하로 쫓겨날 뿐이고 폭력이 강요하는 단일함의 환상이 그 자리를 채운다. 건강한 민주주의 속에서 공적 갈등은 불가피할 뿐이고 어떻게 보면은 장려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네,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이렇게 반대되는 이야기를 네.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치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뉴스를 보면 머리가 너무 지근지근 아픈 거예요. 하루도 그렇죠. 조용한 날이 없네.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게 정상이다. 그리고 이제 역자 서문에 그런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대요. 그래서 사실은 매일매일 막 정치 뉴스를 듣고 그쵸. 그거에 대해서 술자리에 가서나 아니면 네. 무슨 소모임에 가서나 가정에서나 식탁에서나 막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역자가 생각할 때는 미국의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없는 상태나 우리가 정치에는 관심이 많지만 움직이지 않는 거나 움직이지 않는 거나 같다는 거죠. 거의 뭐 결과는 같다. 그래서 이제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시민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 파커 팔머 저자도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관심보다는 거기에서 나아가서 그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나의 의사표현을 할지 그러니까 시민으로서의 나의 주체성을 살려서 아까 이야기한 뻔뻔스러움으로 내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좀 나아가야 공공의 선이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115페이지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운동하지 않는 마음은 좌절이나 분노로 폭발할 것이다. 특별히 긴장된 상황에서라면 폭발하는 마음은 그 고통의 원천을 향해 폭탄, 파편처럼 던져질 수 있다. 하지만 고통에 의식적으로 맞닥뜨리면서 마음을 일관성 있게 운동시켜 왔다면 부서져 흩어지는 대신 부서져 열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마음은 잘 끌어안아 고통과 기쁨 모두가 확장되도록 근육을 사용할 줄 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운동하지 않은 마음, 네. 운동하는 마음,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통 어떻게 네. 운동과 마음이 네. 이렇게 붙어 있는가. 근데 네.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어떤 그렇죠. 결과를 초래하는가. 네. 이런 이야기를 잘 하고 있고요. 또한 여기서 그 부서져 흩어지는 대신에, 마음을, 창조적으로. 마음을 일관성 있게 운동시켜 봤다면 부서져 열릴 가능성이 크다. 네. 적어도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20대 후반에 시작을 했는데요. 제 마음이 부서져 이렇게 완전히 흩어진 게 아니라 부서져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이 열린 거였어요. 네. 예. 그런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이 다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나의 세계를 좀 나와서 이렇게 뭐 절대자
이런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을 좀 열기 시작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기독교인이 되거나 신자가 될 때 그런 경험들을 다 누구나 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그 마음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너는 생각도 없냐 막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없냐는 게 생각을 안 하고 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은근히 우리 부모님들이 또 위에 뭐 사회 어른들이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마음의 운동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계속 생각하고 성찰한다는 거거든요. 어떤 긴장 상황에서 그렇게 성찰하고 생각했을 때 어떤 창조적인 에너지가 나오고 또 창조적인 어떤 행동이 나오고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를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사회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예를 든 것 중에 미국의 한 관리 얘기가 나오잖아요. 원래 농부였다가 네. 어떤 이제 간직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그런 시기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앞에 두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 위에서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이것이 이제 농촌에 그 땅에 뭐 단기적으로는 이득을 낼 수 있지만 땅에는 해로운 그러니까 환경에는 해로운 그런 결정이었대요. 근데 상사는 그렇게 결정하기를 원하고 자기는 농부였던 그 마음을 가지고 보면 그렇게 하면은 망칠 것 같고 환경이 파괴돼서 안 될 것 같고 그런 거에서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그게 사실은 긴장 관계, 갈등 관계인데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나는 어떤 것을 원하고 그렇게 결정해야 되는지를 많이 성찰한 뒤에 이 사람이 이제 사실은 상사의 의견과 반대되는 정말로 땅을 생각하는 결정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이 사람이 했냐면 나는 상사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나는 땅에게 대답합니다. 이런 이제 말을 정말 했다고 해요. 명언인 것 같아요. 네네. 그죠? 나는 땅에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위에 있는 사람, 뭐 어떤 권력 관계에서 눈치를 보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땅에게 대답합니다 하고 하는 그 농부의 마음처럼 우리는 정말 자연에 대해서 또 뭐 우리 사회에 대해서 나는 정직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실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댓글에 보니까 릴리스라는 분이 정신 네. 단련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올렸어요.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저자도 이야기하듯이 왜 마음을 단련시켜야 된다 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5가지 그 마음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문장화는 안 했는데 네. 아까 이제 2가지로 이야기했어요. 겸손함과 뻔뻔스러움. 네네. 당당함으로 바꾸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단련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냥 갑자기 생기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자꾸만 연습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꾸준히 예. 저희가 이제 네. 저희 마음 상태를 보고 이제 우리가 왜 그런 얘기도 하는 마음이 굳어 있다. 그렇죠. 마음이 굳어 네, 있으면 네. 뭘 네. 봐도 움직이지 네. 않죠. 네, 무감각해질 수 그렇죠. 있죠. 근데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이렇게 마음이 네. 이렇게 감동도 받고 동하고 이렇게 열려서 네. 좋은 방향으로 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자가 비통함의 힘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사회가 사실은 좌우로 많이 나눠져 있고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옳다 이렇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상대방에 대해서 같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쪽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당파는 인정하지만 사악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갈라져 있는 것 상태가 사실 굉장히 비통하고 혼란스럽고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 비통함 속에서 같이 비통함을 같이 느끼는 거 그런 공감의 능력 그 공감을 해야지만 거기에서 어떤 창조적인 에너지가 나오고 힘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우리한테 좀 힌트가 될 것 같아요. 네. 부서져 열린 마음은 정말 이렇게 그 부서져 열리면 마음이 비통하겠지만 그 비통함을 통해서 창조적인 그렇죠. 에너지가 나올 수 있고 창조적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 그래서 네. 마음이 부서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꼭 너무 두려워하고 이거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부서진 가운데 마음이 열려서 더 큰 세계를 보고 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나만 보다가 다른 네. 사람한테도 마음이 네. 열리고 그래서 네. 감사한 일이죠. 네, 그렇죠. 네. 더
네, 여기서 그래가지고 또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갈등 상황이나 복잡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서 대안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대안을 찾아 나갈 때 두 가지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그다음에 내 내면에서,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그럼 그 둘 중에 어떤 것을 택할 거냐, 여러분 정답 아시겠죠? 내 안에 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목소리에서 정말로 이것도 이제 성찰하는 거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어떤 답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들이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을 어려워한대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걸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들어야 되는데 그걸 왜 안 들으려고 하냐면 그 소리를 들으면 뭔가 앞길이 안 보이고 그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길을 잃어버릴까 두렵다는 거예요. 미지의 길로 가는 게 그렇죠. 불편해서. 그거를 이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자꾸 단련하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쉽게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그런 속에서 사회는 굉장히 쉬운 처방전을 준다는 거예요. 치료제를 주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우리가 손쉽게 뭐 희생양을 만든다던가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소비주의 문화, 소비주의로 이제 손쉽게 이것만 먹으면 가지면 다 해결이 돼. 왜 그렇게 내면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 그냥 이제 소비주의 문화나 희생양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냥 한 사람을 뭐 공격함으로써 뭐 해결이 돼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또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소비주의 문화에 따라서 열심히 사봐도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죠. 공허하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예. 네. 이번엔 저희가 4장을 살펴보겠는데요. 4장이 이제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제목도 민주주의의 배틀. 계속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싸움하면서 긴장을 유지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배틀을 하는데 짠다는 거죠. 처음에 실과 실을 맡겨서 이런데 보면서 천을 짜는 거죠. 언어, 예술, 종교, 교육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는 삶의 긴장에 종지부를 찍으라고 제안하지 않는다. 근데 저는 반대로 뭐 언어나 예술, 종교, 교육 이런 게 삶의 긴장에 종지부를 찍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그걸 통해서 답을 알고서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제 잘못된 착각이었고 삶의 긴장의 종지부를 찍으라고 제대로 된 종교라든지 언어, 예술, 종교, 교육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 대신 긴장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을 제공하고 긴장의 에너지를 건설적인 목표로 전환시켜 주기를 약속하는 정치 구조를 선사한다. 민주주의가 그 약속을 품고 있기 때문에 삶은 보살피고 친구를 맺는 반응을 촉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나 예술, 종교, 교육이 이렇게 우리가 그 삶의 긴장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긴장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돕는 도구였구나. 그래서 여기 긴장을 생명의 에너지로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언어, 예술, 또 종교, 교육, 그리고 민주주의. 이렇게 5가지를 여기서 마음을 여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것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실례로 언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가정에서나 왜 형제 자매 간이나 부부 간이나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싸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갈등 관계에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럴 때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때 이제 언어라는 도구가 말로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말로 그쵸. 내 생각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전달받고 이게 언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런 긴장 관계를 더 이렇게 나쁜 폭력 상태로 가게 안 하고 생명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서로를 이해하는. 그렇게 이해하면 이 언어가 그런 도구가 되는구나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133페이지예요. 이거 되게 예쁜 말이더라고요. 마음은 생명의 요구를 만날 때 부서져 열릴까? 아니면 흩어질까? 생명의 요구를 만날 때 부서져 열릴까? 흩어질까?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신의 마음이 얼마만큼 단련된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 부서져서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고 여기 책에서는 그렇게 하면 이제 사실은 이제 파괴적인 상황이 되겠죠. 그러지 말고 부서져서 그것을 이제 열어서 새로운 창조의 에너지로 가고 새로운 길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미지의 세계로 길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 미지의 세계로 나아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안 가본 길이지만 한번 가보는 거죠. 이렇게 갈 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가다 보면 또 그게 좋은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부딪힘이 있을 수 있고 또 더 나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그 속에서 또 다시 또 새롭게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해서 또 이제 나아가는 이것이 이제 사실은 긴장 관계 속에 갈등 관계 속에 있어서 새로운 창조적인 에너지로 나아가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이 책의 내용이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 생명의 요구들이 놓인 마음의 질에 달려 있다.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거나 그렇죠. 왜곡되어 왔는가에 좌우된다. 경험이 풍부하고 성찰적인 마음, 내면의 연습을 실행하고 삶에 반응하고 관여하면서 부드러워진 마음인가? 아니면 상처받은 채 방지되고 스스로를 은폐하고 위축된 마음, 다른 요구에 직면하여 산산조각 나버리기 쉬운 마음인가? 예를 들면 그렇죠.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자유와 규율 모두를 주고자 할 때 그 양극성을 세련되게 끌어안지 못하도록 하는 내적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다.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이리라. 우리는 자유와 위험 대신 구속과 안전 쪽으로 기울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렵게 배우면서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또한 자기가 어린 시절 억압당하면서 어른이 되는 과정이 느렸고 고통스러웠다고 생각하면서 그 분노 때문에 아이들에게 과도한 자유를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경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달라지고 네, 자기 네. 해석에 따라서 네. 예, 이렇게 행동할 네.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사람이 자기 경험을 벗어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부모 밑에서 자녀가 사실은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모를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모, 뭐, 이제 만약에 이제 자유롭지, 억압받고 산 부모라서 이 사람은 무조건 다 자유를 자녀한테 이렇게 주는 편의 부모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또 사실은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정말로 그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사랑이 없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 사랑한 그런 상태에서 한 행동이라면, 그렇게 한 교육이라면, 그것이 정말 처음에는 그냥 자유를 준 게 오히려 정말 나쁜 거 있을 수 있지만 다시 탄력성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일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뭐 변증법처럼 정반합으로 막 가서 진짜 이렇게 하나로 창조적인 것으로 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더 붙여서 이렇게 나눠주실 거. 그냥 이거는 제 경험인데요. 제가 네. 이제 예전에, 네덜란드에 좀 산 적이 있었어요. 네덜란드에서 1년 반 정도 공부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사실은 영어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어가 네. 굉장히 미숙했어요. 지금도 네. 미숙해요. 잘 못해요. 근데 그때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끝내고 이제 그 공부를 다 마치고 집으로 이제 돌아오기 전에 같이 이제 그 공부하던 친구가 이렇게 칭찬을 해준 거예요. 뭐라고 칭찬을 해줬냐면, 네가 영어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지도 교수님이 얘기를 했다. 굉장히 많이 늘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저는 반대로 들은 거예요. 어떻게 반대로 들었냐면 기분 나쁘게 들은 거예요. 왜 기분 나쁘게 내가 영어를 그렇게 못하나?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좋게 칭찬하는 말로 들은 게 아니라 너 실력이 굉장히 좋아졌대. 이렇게 말을 그럼 내가 옛날엔 굉장히 나빴다는 거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좋아졌다는 거를 그럼 옛날엔 그렇게 내가 못했어? 뭐 이렇게 이제 화가 난 거죠. 듣는 순간에. 그러니까 참 그때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이제 좀 깨달았어요. 이 친구는 내가 처음에는 그 정말 낮은 상태였다가 지금 굉장히 진보했다는 것을 칭찬해 준 거였구나. 하여튼 어느 순간에 다시 깨달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마음이 이렇게 풀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갈등 긴장 관계에서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친구와의 긴장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서 찬찬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게 아니고 좋은 말이었구나 이렇게 성찰하면서 내 안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 상태랑이랑도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상태가 좋으면 그냥 이렇게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었어도 이제 흘려 넘어갈 수 있는데 상태가 안 좋은데 어떤 때는 이제 좀
그 본인은 그렇게 얘기 안 했을지 모르지만 저한테 이렇게 비수처럼 꽂히는 경우도 네,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왜 그런 네. 얘기가 있어요. 네. 상처를 주더라도 음. 받는 건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안 받으면 된다는 거지.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네. 우리는 열심히 받아가지고 네. 내가 너무 상처받았다고. 근데 상처 네. 준 사람은 기억도 못하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우리가 아까 네. 뭐 그러면 뭐 마음 운동을 해야 되냐? 마음 운동을 해서 상처를 상대방이 주더라도 내가 그거를 받지 않으면 되거든요. 근데 받아서 그거를 내가 고통스러워하면은 그거는 나만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네. 그것도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네. 작년인가 한번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떤 분이 계속 저한테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어떤 분이 아, 자기한테 뭐라고 네. 해가지고 상처받았다는 네. 얘기를 1시간 내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상처 준 사람은 기억도 못하고 못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좀 내려놓으면 안 되냐. 뭐 마음을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잘 바꿔지지도 않고 그분은 이제 마음이 상했으니까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그 이야기가 계속 내 안에 있는 동안 나는 계속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도움을 주는 걸로 5가지를 얘기한 게 언어도 있고 예술도 있고 종교도 있고 교육도 있고 민주주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안 했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교육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자신의 그 사고도 넓어지고 또 세계관도 넓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정도도 넓어져서 다른 사람의 말이 그냥 A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B로도 들릴 수 있고 C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D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굉장히 열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의 세계를. 그래서 이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교육받고 교육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하에서만이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민주주의 제도를 민주주의적인 사회를 또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제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들어주고 경청할 수 있고 또 내 의견도 말할 수 있고요. 제가 책 보고 공부하면서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나는 이게 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책들을 보고 이렇게 뭐 공부를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 내가 아는 거는 극히 일부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조금 마음에 좀 유연성이 생기면서 다른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마음 더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대방이 나를 공격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좀 맷집도 생겨. 왜냐하면 네가 말하는 게 다는 아니니까. 아, 그렇군요. 네가 말하는 게 다는 아니고 네. 네가 말하는 네. 것이 다 진리도 아니고. 네.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지만 네. 내가 암만 생각해도 나는 그게 아니면은 아닐 수도 있지.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해지니까 제가 제 자신을 좀 방어할 수 있다고 그러나요? 네, 공부하면서 그렇군요. 좋았던 건 그거였던 네. 것 같아요. 내 방어. 그러니까 저는 경험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잘 뭐랄까 잘 믿어요. 그러니까 100% 그걸 일단은 잘 수용하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막 영어 실력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칭찬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안 좋게 들은 것처럼 그냥 일단은 상대방의 말을 100% 그냥 믿고 그것을 이제 인정하고 들어가니까 그런 맷집이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그 제가 조금 더 읽어볼게요. 싸움이 아니면 이게 144페이지인데요. 싸움이 아니면 도주의 반응 체계에 사로잡히면 우리를 실제로 위험에 빠뜨리는 위협과 단지 우리를 안락한 지대에서 끌어내는 경험을 구별하지 못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 겉보기에 갈등이 해결된 듯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것은 단지 일시 정지일 뿐이고 긴장은 더욱 증폭된다. 우리가 거짓된 해결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신경 안정제가 그렇게도 잘 팔리는 것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 집단이 조금 길어지는 논쟁은 참지 못하고 다수결로 들어가는 것, 이것 출신이 아닌 사람의 침입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적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제거해야 한다고 믿는 것. 문명화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우는 것이 포함한다. 신경 안정제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누그러진 긴장이 삶의 어떤 부분을 바꾸라는 요청일 수 있다는 것, 시간을 끌면서 논쟁을 하면 더 나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 낯선 타자가 중요한 정보, 심지어 좋은 뉴스의 전달자일 수 있다는 것, 적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덜 맞춰족이고 더욱 신중하다면 보다 안전할 것이라는 것. 그래서 딜레마를 다양하게 더 이렇게 훌륭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많은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고 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긴장을 계속 가지고 가라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좋은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충분히 사고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네. 그렇게 이제 하라는 이야기고요. 음. 이 저자가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는 네. 그 사장 마지막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치에 대해서 너무 도외시하고 그냥 사적 영역에 많이 머문다는 거예요. 그 사적 영역에 다 머물다 보면은 이 사회 전체에 대한 그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공공의 연대라든가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그렇게 돼가는 사회가 너무나 안타깝다.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5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사장 보시면서 이 부분은 조금 꼭 짚고 가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요. 아까 마음을 여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전히 주시하기, 명상이나 기도, 인간의 조건에 관한 위대한 문학 읽기, 고독과 침묵 속에서 시간 보내기, 카운슬러나 영적 지도자와의 대화, 이런 것들이 마음을 여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좀 이렇게 좀 훈련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훈련을 해서 자기 삶과 자기 시간을 갖고 자기가 이렇게 좀 잘 다뤄 나가는 거. 그렇지 네. 않으면 이게 자기 마음 훈련도 잘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게 그게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다 유지하고 잘할 수 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고 책도 읽고 뭐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네, 누구나 다 신경미 선생님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서. 네. 저는 네. 제 자신이 힘들고 괴로우니까 알고 싶어서 이렇게 뭐 네.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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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누실 거 없으신가요? 네, 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책 이렇게 1장에서 4장까지 이렇게 함께 봤는데요. 이 책 보면서 긴장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 긴장은 나쁜 거야. 그러니까 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 안 돼. 어떻게든지 이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좀 이렇게 좀 편안한 상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긴장이 계속되는데 편안한 상태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 편안한 상태가 안 되니까 계속 그 편안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긴장을 억압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했는데 여기서는 당신이 그 가지고 있는 긴장 상태를 그냥 껴안고 살아라. 하는 이걸 보면서 긴장을 그렇게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 살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계속 긴장 가운데 있고 어떻게 보면 긴장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정신 차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긴장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네. 이 긴장에 대해서 이 부정적이었던 생각이 좀 이렇게 좀 시각전환이 네. 되는 데 네. 있어서 저한테 굉장히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한테는 이 책 예상반부 보시면서 됐던 거?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음의 중요성을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일창조 돌봄의 영성에서도 파커 팔머 저자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실은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부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거기에서 이제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외부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건 자기의 주도적인 독자성이 없어지는 거일 수 있거든요. 내 그러네요? 내면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서 내가 독자적으로 내 삶을 만들어 나가고, 근데 나는 나 혼자가 아니잖아. 이 사회 속에의 커다란 사회 속에 한 시민으로 존재하는 시민권을 가진 시민사회 일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민으로서의 또 공공적인 책임, 이것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시민으로서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또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저자가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저희가 1장에서 4장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이 같은 시간에 1시간 땡겨서 3시에 저희가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5장에서 8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Now I wanna burn all the bridges
bridges between us. I can't focus, I can't forget. I've been thinking too much lately. I just need to clear my head. I just need to clear my head. I've been stuck on your memory, but it's not like I need it. And you may have some history, but we don't have to repeat it. You made this mess and left me with